여러분 안녕하세요, 두창입니다. 여기는 포스코 사거리입니다. 해성빌딩에 브라이언스 커피가 들어왔네요. 원래 우리 금융그룹이 있었던 자리인데, 이렇게 원래 잘 영업하던 지역도 지나다 보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임차인이 바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면서 영업을 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은행이었을 때랑 커피숍이었을 때랑 건물의 수익률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도 시간 되면 틈틈이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3월 5일인데요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입직원 교육을 끝내고 평소와 똑같이 6시 40분에 출근했는데, 교육할 것도 좀 정리하고 또 며칠 동안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아침에 제가 꼭 해야 되는 루틴이 있는데 불경 필사도 못 해가지고 며칠치 좀 몇 장도 같이 써보고, 신입직원 교육 이제 끝나고 10시 20분에 인천으로 출발해가지고 9월동에 있는 제 후배가 부동산 하고 있는데, 또 그 부동산에는 저희 회사 직원이었던 분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점심도 먹고, 요즘 인천 지역의 부동산 상황이나 또 본인이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배운 친구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동산도 자리를 잡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기분도 좋았고, 그 이후에 이제 9월동에서 인천 송도까지는 한 20분 조금 안 걸리는데, 9월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물건도 찾고 실제 그 매물에도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물은 아니죠. 이제 부동산이 이제 중개거래나 부동산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내 물건을 1,000억에 팔아줘, 내 빌딩을 500억에 팔아줘. 이런 건 이제 당연히 매물이잖아요. 그 매물이기 때문에 매수자를 찾는 마케팅을 하면 되죠.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일단 프로세스가, 일단 팔겠다는 의사가 강한 사람은 사겠다는 사람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단순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꼭 저걸 사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물이라는 게 매도자가 물건을 아쉬워서 내놓은 상태로 가격이 결정되고 협상을 하는 것과,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팔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가격 협상하는 거는 누가 매도자 우위냐 매수자 우위냐에 따라 가지고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을 문의하시는 분의 속내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저걸 사고 싶어서 꼭 집어서 너를 쓰긴 하지만 매도자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진 않아. 왜냐면 팔 생각이 없는데, 그 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내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데가 삼성동이니까, 삼성동에 어떤 부자가 나 봉은사 사거리, 삼성역 사거리 코너에 저 건물 집원이 삼성동 땡땡땡 몇 번지, 대치동 땡땡땡 몇 번지, 저거를 꼭 사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빌딩주는 속으로는 팔 생각이 있는데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 가지고 팔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반응하는 것과, 팔 생각이 진짜 아예 없는데 혹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봤을 때, 그럼 가격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유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가문에 부동산 파는 매도는 없다, 아예 팔 생각이 전혀 없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단을 해야죠. 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한테 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팔 마음을 만들어낸 다음에 협상 테이블에 앉혀놓고 어떻게 가격을 협상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이거는 매도자 우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꼭 사고 싶다고 얘기한 가망 매수자는 매도자가 매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에 의해 가지고 매도 의사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약간 프리미엄 같은 거를 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인천과 송도에 물건을 찾으러 간 것도 그런 거예요. 건물을 꼭 집어가지고 저걸 사고 싶어 딱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하나는 아니에요. 저거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일단 프로세스는 그래요. 제가 임장을 하고 왔잖아요. 임장을 왜 했냐? 그 꼭 집어가지고 저한테 얘기한 그 물건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제가 오늘 갔던 거예요. 로비 1층 임차인 상구층의 임차인들의 입주 분포 그리고 건물의 분위기 임장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아예 매물로 나와 있는 500억짜리 빌딩을 고객에게 보여주기 전에 사전 임장을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딱 갔을 때 저희는 이제 남의 회사나 남의 건물에 많이 가는 직업이기 때문에 로비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작동되고 있는 건물인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본 건물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비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가 시설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구나. 뭔가 건물주에 의해서 이 건물의 자산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약간 이런 걸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런 상태로 만났는데 팔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면 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것도 생각보다 돈 말고는 어렵지 않겠다,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수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약속을 잡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그 건물주에게 진짜 팔 생각이 있는지를 태핑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내 건물 그러면 팔 생각은 없는데 당신네들이 사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내 건물 얼마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건물주님 맘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미팅을 가기 전에 그 부동산이 팔 생각은 없지만 주변 시세 감안해 가지고 토지 가격이나 건물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만약에 이 건물을 건물주가 판다고 얘기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상의 금액을 정해서 가야 돼요. 너무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네. 그래서 그 가상의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분을 찾아가 가지고 팔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판다고 얘기하고 얼마에 팔기를 원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미리 조사한 레인지 안에 그 금액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람이 진짜 팔 생각이 있어서 금액을 정해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정상적인 협상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레인지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500억짜리 건물인데 나 팔 생각 없는데 한 700억 주면 팔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팔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협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 어거지를 피우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 궤도와 시간대에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전략을 써야 돼요. 객관적 데이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설득을 한다든지 팔 의사가 진짜인지 확인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현재 가망 매수자가 꼭 집어서 저거 중에 사고 싶다고 얘기한 그 건물들을 제가 가봤고, 그 건물들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라는 건물은 이런 전략으로 건물주를 접촉해보고
B라는 건물은 이런 전략으로 접촉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건물별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가망 매수자를 한번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가망 매수자한테 당신이 원하는 지역에 살 수 있는 부동산은 당신이 원하는 컨셉에서는 5개, 당신이 원하는 컨셉은 아니지만 리모델링이나 리뉴얼을 통해서 그 상태로 가공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건물 몇 개, 그래서 이것들을 이런 계획을 따라서 전진시켜 보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나의 인건비는 얼마고 익스클루시브 기간을 얼마 정도 줘야 되니, 전속 기간 얼마 기간 동안, 성공 사례비 얼마, 그리고 이거는 성공 사례비 말고도 기존에 해야 되는 리서치나 이런 작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보고 전속을 제안할 거예요. 그래서 전속 제안서에 써 있겠죠. 기간, 그리고 성공 보수,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제안을 할 거고, 그 제안한 거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면 실제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를 전 진행할 거고, 만약에 그냥 뭐 알아본 건데 뭐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돈을 써가지고 일을 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면 저는 그분을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다시는 안 볼 건데, 나는 오늘 인천과 송도에 가서 그 물건들을 다 돌아본 임장의 시간과 비용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뽑을 수 있는가, 그거는 걱정하질 않아요. 왜냐, 이게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제가 오늘 가서 확인한 물건들을 그 사람의 의뢰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대로 어느 정도 진척시켜서 매물화 작업을 할 거고, 그 매물들을 매수자를 위해서 협상하는 게 아니라 그 매물을 팔아주기 위한 사람으로서 변신해 가지고 매수 측이 아니라 매도 측으로서 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세를 전환할 거예요. 그래서 매물의 전속권자로서 저한테 일을 주지 않았던 그 가망 고객과 다시 협상할 기회를 만들 거고, 그렇게 되면 매수자 측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 측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처음에 그 단초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이익도 주기 위한 활동을 하진 않겠죠. 저는 매도자 측이니까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매수자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면 물건들이 희소성이 있고 물건들이 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버려지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이 있어요. 여기서 뭐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기대 수익을 바탕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대 수익이 제가 오늘 반나절 임장 갔다 온 것들을 포함해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큰 플러스의 이익이기 때문에, 임장 한번 가가지고 반나절 정도 사용한 거를 가지고 기회비용 운운하면서 뭔가 그런 계산기를 튀기는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꼭 비단 오늘 이 일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희 영업사원이나 에이전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 타겟을 잡아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봐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성공한다고 하면 수수료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수수료가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억 5천의 수수료를 벌기 위해서 시간이 3달이 걸릴 수도 있고 4달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맞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3달 걸려서 1억 5천 벌 수도 있고 5달 걸려서 1억 5천을 벌 수도 있으면 한 번 더 만나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1억을 벌기 위해서 고객을 20번 만날 수도 있고 25번 만날 수도 있는데, 그 20번, 25번이 26번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직업인데 작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는 주파나를 튕겨도 되는데,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주파나를 튀기는데 머릿속에서 몰래 튀겨야지, 남에게 주파나를 튀기는 게 들키면 그 일은 깨집니다. 왜냐? 재수가 없어져요.
이건 어떤 운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그 주판을 튀기는 거를 다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포커페이스를 해가지고 고객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행동하고 있는 거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오스카상 수상감의 에이전트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간 능력은 쉽지가 않아요. 재산을 1,000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잔머리를 써봐야 그 사람의 눈을 속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재산을 1,000억을 날로 벌었어요. 엄청난 사람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상황 보는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일을 하면서 고객을 대할 때, 동료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뭐를 대하든 간에 큰 틀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전진하는 거지, 작은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이익이 되는지를 계산하고 일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흑자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너무 얼렁뚱땅 같은 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집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큰 틀에서 이거는 흘러가는 흐름상 이익이 되는 흐름인데, 지금 얼마다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될 시기다고 생각하고 빨리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수익을 낼 확률이 더 높다. 이건 뭐 꼭 부동산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주식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된다고 9만 원대 있었죠. 그때 떨어지면 어떡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 10만 전자 된다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 9만 원대 샀었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넘어갔는데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지금 사면은 9만 원대 샀을 때 비해서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직업이 만약에 부동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으로 돈을 아예 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10만 전자가 돼가지고 10만 원이, 그 삼성전자 주식이 한 주가 10만 원이 넘었으면 흐름상 15만 원 될 수도 있고 20만 원 될 수도 있고 30만 원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잖아요. 반도체 시장도 좋고 삼성전자가 지금 화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15만 원, 20만 원 될 거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데, 10만 원에 9만 원대 못 샀다고 해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에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최대한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마인드는 영업적 마인드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 돈으로서만 양보하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수수료에서 어떤 1억을 버냐 9천을 버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객에게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이익을 손해봐야 될 경우도 많이 있어요. 뭐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내가 어떤 거래를 통해 가지고 받는 수수료가 1억이 예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고객의 임대인과 임차인,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상복구라든지 무슨 뭐 임대차 같으면 재소전 화해라든지 계약과 관련돼 가지고 좀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작은 돈 네가 낼 거냐 그 내가 낼 거냐를 가지고 실랑이를 하다가 그 계약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고객, 양쪽 고객이 1,000만 원, 2천만 원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해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내가 기대하는 돈이 1억이면 그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조금씩 양보하시고 저도 수수료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든지 계약 깨질 것도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오만 방법을 다 써볼 수 있는데, 그냥 지는 100원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강남에서 오늘 넘어오면서, 오늘 인천에서 답사했었던 건물과 관련돼 가지고 계획도 얘기하고
오늘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얘기를 두서없이 잡담처럼 이렇게 하면서 성수동까지 왔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회사에 사람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영업사원분들은 당분간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기존 분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사원들을 뽑는 거는 아주 뽑아야 되는 경력자 몇 분이 입사 지원을 했을 때 빼고는 신입은 아예 뽑지를 않을 거고요. 당분간 그 외에 채용 공고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는 자산관리 전문가인 PM어 차부장급을 지금 계속 뽑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랑 이렇게 인천 송도 같은 곳을 갔을 때 같이 가서 답사하고 임장할 때 같이 임장하고 저랑 이렇게 차에서 대화하면서 자료 정리 대신하고 본사에서 받은 물건 교통 정리하고 이런 업무적으로 저를 서포트해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PM은 그 샐러리 베이스의 정규직으로 채용을 할 거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의 영업을 지원해 주실 분은 정규직이긴 하지만 샐러리 베이스를 좀 낮추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실제로는 영업사원에 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반도 마련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채용을 지금 하고 있으니, 예를 들어 중개법인에서 한 10년 정도 일하셨는데 페이퍼도 잘 만드시고 주소만 딱 줘도 그 주소를 매매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도 좀 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개인데 샐러리 베이스로 중개를 하면서 인센티브를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인터뷰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야 저희 회사도 저도 일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제가 일량을 늘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하는데 저 혼자로서의 이 일을 더 늘리는 거는 저도 이제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고, 같이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늘리는 거를 저 혼자 다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존에 중개하시는 분들은 자율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많아서 제가 이걸 꼭 집어서 이거를 같이 합시다 얘기했을 때 또 안 해요. 그래서 밖에서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영업사원분들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자기의 사업을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소속원 중에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없으실 테니까, 또 타사에서도 이런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는데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